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20세기 한국 현대 경제사의 가장 극적인 사건, 저는 대우의 패망이 아닌가 합니다. 한 인간의 꿈과 좌절이 있었고 다국적 거대 기업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신흥관료들과 과거 기업인들의 경제 패러다임의 충돌이 있었고 분식회계, 정경유착 등의 부끄러운 현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우자동차 매각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이고 그 어떤 소설보다 다이나믹했던 대우 스토리.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보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가치들은 분명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14일 오전 1시 20분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그가 그의 측근들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743편 비즈니스석으로 올랐다. 5년 8개월 만에 귀국하시는 소회가 어떠십니까? 국민의 정부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참여정부에서 뭔가 얘기된 게 있습니까? 기자들의 폭풍 같은 질문 속에서 대우 김우중 회장은 기내 담요 속에 몸을 파묻었다. 5년 8개월 만에 귀국. 그의 입은 한동안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눈빛은 형형했다. 김 회장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몸이 많이 아파요. 5년 내내 아팠어요. 지금도 의사들하고 같이 가는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 해요. 귀국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회장님, 귀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권 관련자들이나 핵심 인물들과 뭔가 교감을 갖고 귀국하시는 겁니까? 내가 귀국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책임을 위해서입니다. 책임이라뇨? 잘못에 대한 책임.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5년 8개월 만에 귀국해 곧바로 검찰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베트남을 출발해 오늘 새벽 5시 26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999년 중국에서 종족을 감춘 뒤 5년 8개월 만입니다. 김 전 회장이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합니다. 잠시만요. 영장 집행하게.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 전 회장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로 첫 귀국 심정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리고 사무처에 수행하겠습니다. 이날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이른바 국민들에게 드리는 사죄의 글을 내놓는다. 국가 경제 활로 개척을 위해 못 바쳤던 지난 30년의 세월은 이미 가슴속 깊이 묻었습니다. 이제 저는 실패한 기업인으로서 과거의 문제들을 정리하고자 수구 초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우그룹의 예기치 못한 IMF 사태를 맞아 그 경랑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부담을 드린 것은 전적으로 저 자신의 잘못인 만큼 저는 그 결과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치를 달게 받겠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크고 작은 희생을 치르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우와 함께 했던 모든 대우 가족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5년 6월 14일 김우중. 고대 중국 유가경전 가운데 하나인 이얘기. 이 이얘기의 당공상편에 보면 여우도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죽는다는 뜻의 수구초심이 나옵니다. 수구초심,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비유한 사자성어인데요. 김우중 회장이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가운데 바로 수구초심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그 말 그대로 단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이 모르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김우중 전 회장은 귀국 직후 그의 말대로 사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 원이 선고됐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구축을 받으며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그러나 법원의 판정은 엄정했습니다. 징역 10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조 4천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20조 원의 분식회계와 9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지시한 점, 해외 금융조직을 통한 재산 국외 도피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대우의 신화는 과연 김우중이라는 한 인간의 몰락과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여전히 대우라는 기업의 브랜드 네임을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우 그 이후의 이야기 잠깐 짚어보도록 할까요? 대우 계열사들은 대부분 1999년 8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사실상의 부도 상태인 은행 관리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김우중은 몰락했고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되었지만 그러나 정말 대우가 몰락했는가 하는 문제는 차분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나는 대우에서 30년을 넘게 일을 했어. 몰락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심정이 얼마나 허무하던지. 김우중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던 날, 시내 한 선술집에서는 대우 출신 인사들이 몇 사람 모였다. 한때는 대우맨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너무 벅찼는데, 청춘을 바친 회사가 한순간 풍비박산 나는 거 보고, 아이고, 그리고 그런 기사가 신문하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사실 가족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더라고. 무기력감은 말도 못하고. 저는요, 김우중 회장이 개인적으로 숨겨놓은 돈이 뭐 얼마다 뭐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뭐 김우중 회장은 개인적으로 빈털털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부인이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분명히 있다는데 그 미천, 그 미천이 다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대우를 살리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갔으니 뭐 그런 감정 생길 수 있지. 한 30조 원 들어갔다는데 그 돈 가운데 3분의 2나 회수했나? 그렇다면 현재 대우는 어떠한가? 관련 기록이다. 대우자동차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던 옛 대우중공업인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먼저 달라졌다.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을 석권해 나갔다. 영광의 부활이었다. 해외 분식회계의 본산 BFC의 망령이 깃들어 있던 주식회사 대우. 분리되어 떨어진 대우건설의 2004년 매출액은 4조 7,800억 원. 대우인터내셔널은 5조 100억 원이었다. 업계 부동의 1위였다가 그룹 해체로 업계 4위로까지 밀렸던 대우증권은 시장 점유율 최고를 다투는 위치로 다시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틀에 갇혔지만
그러나 남은 대우맨들은 도약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횡령 및 국외 재산 도피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의 형을 구형받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을 확정받았던 김우중 전 대우회장. 2007년 그는 형 집행 면제로 풀려난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9년 3월 20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는 대우그룹 출범 4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우중 전 대우회장을 비롯한 전 대우그룹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전 대우 임직원들을 만난 것은 1999년 그룹 해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감개가 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좀 수척해 보이는데요. 보기에는 이래도 건강은 괜찮은 편이야. 일주일에 한 번꼴로 혈액 검사도 꼬박꼬박 받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엔 아직 좀 힘들고 수척해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동남아 따뜻한 곳에 가서 요양을 좀 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골프도 좀 하시고요. 아니, 골프를 하셨습니까? 동남아에 있을 때 건강을 위해서 조금 배워두었어. 생각해보니 그때 한국신문에 이런 게 실렸더군. 김우중이가 골프만 했어도 대우가 이런 상태가 되진 않았을 거다. 골프하고 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요? 여유를 배우라 그거였겠지. 사업을 하면서 쉴 때 한 박자 쉬어주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 사실 우리 대우는 폭풍처럼 휘몰아치기만 했어.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회장님의 족적은 뚜렷합니다. 아마 언젠가는 그 업적을 평가받으실 겁니다. 내가 평가받을 업적이 있나? 당연합니다. 글쎄, 만약 있다면 내가 아니라 우리 대우 가족들의 정신이겠지. 포탄이 바로 옆에서 터지던 중동의 건설 현장들, 남들 들어가기 꺼려하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미친 듯이 일했던 그 도전과 창조, 희생의 정신, 그 정신만 매도당하지 않고 향후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신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난 이제 그것으로 족할 것 같아. 그 도전과 창조, 희생의 정신. 대우라는 기업은 흔히들 하는 말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김우중이라는 기업가의 경영 방식은 망했을지 몰라도 대우는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서 시퍼렇게 살아 동맥이 펄떡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은 너무 안전한 방식의 경영만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보면은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겠죠. 대우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국경제신문 정규제 논설위원회 지적이 그래서 오래 제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현대, SK 이 외에 정말 지난 한 10년 내지 20년 동안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올라오는 기업이 지금 없거든요. 새로운 이름을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없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나? 말하자면 대우로부터의 부정적 교훈이나 유산 이런 것들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강자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그것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은 우리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 경제